여러분께 한 달간의 이슈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 아나운서 준비생들이 전하는 시사상식 아시나요입니다.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는 전현주. 이하진입니다. 안녕. 다음은 사회 분야 이슈입니다. 올해 6월 강력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취지는 한국의 법이 흉악범죄, 특히 성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 신상 공개를 통해 사회적으로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이트에는 해당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거주지, 그리고 전화번호 등이 공개됩니다. 해당 사이트는 N번방 성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유명해지기도 했고 사법당국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준다며 응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 공개가 이뤄지는 데다가 민간의 기준에 의한 신상 공개는 불법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디지털 교도소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인물 가운데 성범죄와 무관한 이들이 확인되기도 했고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이 올라간 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된 논란에 잠시 사이트가 폐쇄되기도 했었지만 곧 재개되었고 운영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며 끝까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운영자는 경찰의 인터폴과의 공조로 1기 운영자를 현재 검거했으며 사이트는 접속 차단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이트를 무작정 없애고 처벌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게 참 양날의 검이긴 한 것 같아요. 사법당국이 그쵸. 해야 할 일을 민간이 해준다. 그런데 그 취지가 너무 되게 이런 사이트가 생긴 기적, 사회 현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 약간 이런 거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웹툰이 있어요. 비질란테.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 다크나이트가 있는데요. 진짜 정의란 무엇일까라고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다크 히어로와 같은 존재.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할 수 있지만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이 민간인 차원에서 이런 사이트가 만들어진 배경,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기 운영자를 검거한 다음에 2기 운영자가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디지털 교도소를 진행할 것처럼 보여졌었는데 네. 결국에는 방송심의위원회였던 것 같은데 네네. 방심위의 처분은 접속 차단 처분으로 이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볼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갑자기 폐쇄된다면? 두둥. 윤주 씨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그쵸? 난 어디로 가야 하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건일까요? 그런데 이번에 성화대학교, 병성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에 이어서 동부산대학교가 네 번째로 폐쇄됐습니다. 이 동부산대학교는요, 2016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교비 회계 자금을 포함한 184억 원을 횡령, 불법 사용하는 등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사항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그 후 교육부는 세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요구 및 학교 폐쇄를 계고, 그러니까 일정한 기일 내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서면으로 재촉했는데요. 동부산대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자 폐쇄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지난 4월 한 재정기여 희망자가 동부산대를 인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 희망자를 조사해본 결과 고문과 학살로 한국판 홀로코스트, 이 나치의 학살 사건에 빗댄 이 악명을 떨친 형제복지원의 후신법원 대표를 맡은 전력이 밝혀졌고요. 이에 교육부가 학교 인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 한국의 대학 교육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죠? 일단 연주 씨 학교 나가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안 나가고 있는데 네.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교과목별로
대면 수업이 재개되는 수업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 가는 그 학령 인구 역시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된다면 사실상 많은 대학교들의 그런 대학 수업의 메리트가 전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대학 순위에 랭크돼 있는 뭐 하버드대, 예일대 등 그런 세계 최고의 학교에서 무료로 강의를 하는 온라인 공개 강좌 사이트 무크나 코세라 같은 강좌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뭐 쓰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저도요. 때문에 그죠? 한 번밖에 안 들어보긴 했지만 들어보셨어요? 네. 어땠어요? 저도 코세라 통해서 네. 저는 원래 심리학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심리학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네. 심리학을 어떻게 하면 들어볼 수 있을까 음. 하고서 코세라 통해서 심리학 강좌를 들었었는데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전 미디어 쪽이 되게 궁금해서 한번 들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국에서 운영하는 K무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최근에 대학 졸업장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을 좀 우선시하는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에서는 이미 무크 수료증을 받은 학생을 채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발빠르게. 좋네요. 네. 하지만 저는 수료증까지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우리 받아야겠네요. 수료증을 받으려면 막 과제도 해야 되고 맞아요. 시험도 쳐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저는 네.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아, 강의만 쓱쓱 쓱쓱 궁금한가 봐 쓱쓱. 거기까진 미처 따라가지 못했네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스타트업처럼 이런 혁신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진짜 도래했음을 절실하게 느낀 요즘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아시나요는 앱스토어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서 인스타와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